I'm giving you 175 years, which is 2,100 months, because, sir, you do not deserve to walk outside of a prison ever again.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 미국 체조팀 주치의로 30여 년간 체조 선수 26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레리 나사르의 선고 공판 모습입니다. 판사는 징역 300년을 선고하며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본 국민들은 징역 300년형도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클라호마 법원에선 1994년엔 6건의 아동 강간을 저지른 찰스 로빈슨에게 피해자 1명당 5천년형, 총 3만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뿐이 아닙니다. 1989년 태국 공군 고위장교의 아내 샤모이 티피아소는 20여 년간 피해자 6,231명을 상대로 피라미드 사기 행각을 벌였고 태국 재판부는 14만 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징역형, 기네스 기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형기를 마칠 수 없는 형벌. 속은 시원한데 이들은 정말 걸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가장 긴 유기징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댓글창에 말이죠. 자, 저건 뭐 너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빨리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자. 멋지다. 3만 년. 야, 진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아니, 일단 백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그러니까 저게요, 딱 보면 굉장히 속은 시원한데 예. 저걸 보면서 아마 좀 조금 전에 댓글도 그랬던 것처럼 야,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왜 없어? 우리나라는 살인범이면 10년 살고 나오는데 저기 막 3만 년형 뭐 이런 거 하니까 속은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그 지금 이런 형이 선고된 나라하고 좀 이 뭐라 해야 되나요? 형법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속은 시원한데 실질적으로 또 저걸 다 안 사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속이 시원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다라는 거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제가 팀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현장에서 진짜 그 딱 잡은 나쁜 놈. 예. 야, 진짜 이 녀석은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경찰 수사관들이 범죄를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도강간을 백해한 사람 잡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3년 이상이니까 물론 그때는 25년이 이제 유기징역적인데 무기도 가능했는데 어떻든 간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인을 잡았을 때 가중처벌했으면 싶은데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에서 재판부에 넘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어떻든 형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알다시피 변호사 알겠지만 그 유기징역이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상한선이 없으니까 저게 되겠죠. 어떻든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을 열심히 잡습니다. 처벌하려고 하는데 재판에 가면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를 형사들은 많이 느끼고 있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이 N차 종신형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무려 찾다 보니까 168회 종신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995년에 있었던 폭탄 테러 이후에 생긴 건데요. 이게 9.11 테러 전에는 가장 사망자가 많고 피해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였는데 폭발물을 트럭에 싣고 주차장,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진입니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뒤에 타이머로 폭발시켰는데 당시에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주범은 사형이 됐고 공범인 테리 니콜스가 희생자 1명당 종신형 1회, 그래서 무려 168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8번 죽었다 살아나야만 이 마칠 수 있는 형기입니다. 야, 진짜. 자, 승 의원님. 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느냐? 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승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국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법을. 국회? 예, 국회가 형법을 만들 때 미국은 지금 나와 있듯이 하나 범죄가 딱 저지르면 이게 30년, 또 하나의 범죄가 저지르면 30년, 또 하나의 범죄가 저지르면 30년, 이걸 다 더해요. 이걸 병과주의라 그러면 만약 30년, 30년, 30년 이러면 90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만약에 범죄가 2개를 저지르건 10개를 저지르건 100개를 저지르건 그중에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만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주의를 취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10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형 무기
3년, 5년 이상의 징역이면 5년이면 30년이잖아요. 그럼 10개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유기징역을 선택하면 30년의 2분의 1 가정하면 45년이 그 형기의 맥스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백 기자님 그 말씀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야, 종신형 168번 진짜 멋진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0명을 죽여도 그 죽인 형 중에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 물론 사형과 무기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30년의 2분의 1 가중하는 45년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팀장님 요즘에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사형제가 집행이 되질 않으니까 법원에서도 사형을 잘 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무기징역형이 최고형이 된 듯한 분위기로 사실상 이렇게 막 흐름이 뭐 가고 있는데 흘러가고 있죠. 1999년 12월 31일자 이후로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이제 폐지된 건 아니고 사형 제도가 남아 있지만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고로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무기징역을 내린 걸 보게 되면 그 어금니 아빠라고 이영학 씨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무기징역이었고요. 그다음 회사원을 납치해가지고 시체를 좀 도망낸 그 오원춘이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유명한 거 있죠. 8개월 여아 그 입양의 장기간 학대로 사망하게 한 예. 정인이 사건. 예.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35년. 그러니까 가중을 한 건 맞는데 5년밖에 가중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또 이건 뭐 좀 지난 거지만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죽음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에도 3심에서 무기징역 확정했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안 하는 편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폐지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사형제와 관련돼서는 진짜 저희가 뭐 각 뭐 이 사건 반장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말이죠.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유기징역형은 몇 년까지인가요? 예, 아까 승 의원님도 사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지금 징역 30년까지 되는데 거기에서 최대 가중처벌을 받으면 50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30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경합이 되거나 하면 4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장 최대형을 받은 게 45년인데요. 30대 중국인 김모 씨가 2019년에 한 고시원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5시간 뒤에 또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 이 건이 지금 45년입니다. 당시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결국에 징역 4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성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5년이 지금 최대입니다. 그 최근 2년 동안 징역 25년 이상이 확정된 사건이 74건이랍니다. 전체 형사 사건의 0.06%, 0.06%만 25년 이상 형이 확정이 됐. 야, 팀장님 저는 이렇게 또 통계로 보니까 진짜 제가 이 사건 반장에서 이 재판부의 어떤 형량 얘기할 때마다 막 열을 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연쇄살이라든지 2명 이상 살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기나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유기징역이 우리나라가 50년까지 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박사방의 그 조주빈이라고 있었습니까? 그럼요. 예. 그 당시에 그 가중을 해가지고 25년 이상 받은 4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기징역이 30년인데 가중하게 되면 50년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 중간 42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무기징역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복역하게 되면은 가석방도 가능한 거고 예.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살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한 거죠. 이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기징역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처럼 그 병가주의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예. 아, 또 그렇게 되면 저 인간들 천수를 누리다 갈 때까지 또 세금으로 밥을 먹여줘야 되냐 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뭐 일단이 있겠죠. 백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거 딱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울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네. 예, 저희도 전해드렸죠.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최대가 아니고 최소 미니멈. 징역 1000년이 나왔을 사람인데 예? 어떻게 됐느냐?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렇죠. 사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런 아동 성착취물
이 만드는 것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중하게 처벌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죠. 그때도 아마 이게 여론의 주목을 못 받고 검거돼서 처벌받았으면 조주빈 징역 42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생기는 이런 류의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이제 양형 기준 같은 것들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신상 공개할 때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누군가에 대한 처벌 문제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주목을 하면 형량도 올라가고 안 되던 신상 공개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일단 뭐 법원의 판사님들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니 저희가 비판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강력한 흉악범죄 관련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대부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과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몇천 년을 선고할 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형을 선고한다 그래도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무기징역 얘기하면 무기징역이면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종신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형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한 국가라면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을 하던가 뭔가 변화를 둬야지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 사형은 두고, 그다음에 지금 뭐 무기징역도 제대로 된 무기징역 그 복역을 다 하고 나오는 게 별로 없다면 그럼 국민 법감정하고 너무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지금 하는 이런 병과주의, 뭐 3만 년, 뭐 100년 이런 것도 뭐 마냥 또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사실 형벌의 효과성, 실효성이 국민에게 안 먹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에 제가 산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뭐 1000년 이렇게 나왔으면 국민들 생각은 어떤가 하면 지금 말로만 1000년이야. 어차피 사람 사는 거 앞으로 남아있는 거 20년, 30년 사는 거하고 똑같아. 결국 형이 제일 처음에 무거워지면 국민들이 무서워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그 형벌도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그냥 허울 좋은 연도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죄값을 달게 치룰 수 있도록 형량은 적정하게 판단하되, 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독일 형태의 보호수용 제도라든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의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